My campaign for president, I made a commitment. That would provide student debt relief. And I'm honoring that commitment today. Using the authority Congress grante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we will forgive $10,000 in outstanding federal student loans. 미국에서 학비 그러면 정말 엄청 뜨거운 남는데 그걸 건드린 거죠. $10,000를. Like a weight was lifted off my shoulders, mostly for my parents because it stresses them out like a lot. 연수입, 한 해 수입이 1억 7천만 원 이하이거나 네. 부부의 경우는 심지어 합산 수입이 3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상이 넓은 거잖아요. 많네요. 그리고 네. 한 사람당 1,300만 원까지 탕감해주고 와. 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그 두 배인 2,700만 원까지 탕감해주는데 그 수혜가 무려 4,30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 2천만 명은 이 남아있던 학자금 대출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예. 네, 그렇죠. 미국의 학자금 대출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관련해서 이미 공약을 내놓은 상태였었고 대선 후보일 때 말이죠. 그리고 사실 대선 할 때마다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뜨거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한번 중요한 거 한번 보내드릴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한 억만장자가 졸업식에서 아주 통 큰 선물을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네.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This is my class, 2019. I know my class will make sure they pay this forward. That's actually the best gift I've ever received in my life. 전혀 계획이 없던. 당시 졸업생들이 396명이었는데 학자금 대출이 모두 다 합치면 48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갚아주겠다 했으니까 정말 화끈한 졸업 선물한 건데 바로 로버트 F.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투자회사의 최고 경영자인데 자산이 6조 원이 넘기 때문에 와우. 전 세계 흑인 부호 3위 안에 손꼽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와우. 자, 근데 로버트 F. 스미스가 이 통 큰 기부를 했던 바로 이 학교가 바로 모어하우스 대학이라고 해서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흑인 남성 대학인데요. 이 대학 출신이 누구냐?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리고 네네네. 이 영화 감독 스파이크 리, 그리고 영화 배우 세뮤엘 L. 잭슨. 자, 진짜 엄청난 유명인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죠. 네. 근데 이 스미스가 이 통 큰 선물을 하면서 졸업생들이 이 동등한 출발선에 서서 꿈을 쫓으라면서 당신이 탄 버스에 소량의 연료를 넣어주겠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걸 사회에 베풀라. 이렇게 한 거죠. 그 당시에 네. 학교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하고 이자까지 갚아 나가려면 세상에 나가서 할 수 맞아요. 있는 일이 다 제약되잖아요. 맞아요. 선택의 폭도 제약되고 그런데 학생들한테 꿈과 열정을 쫓으라고 자유를 선물한 것이다. 이 말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정말 좌로보나 우로보나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우리나라도 이 비싼 학비 때문에 사회생활을 빚더미와 함께 시작하는 청년들이 참 적지 않잖아요. 맞아요. 미국도 이게 참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가 봐요. 네,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대학 졸업을 한 다음에 학자금을 갚느라 정말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이 미국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 네. 심지어 오바마 전 대통령조차 네. 이 학자금 대출을 상원의원이 된 다음에 2004년 43살에야 갚았는데 그 전까지 학자금 대출 때문에 아주 빚에 허덕였던 거죠. 상원 의원이 된 다음에 갚았다고요? 43살이에요? 대학 때 빚을?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이 부인 미셸 여사 같은 경우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1992년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그때 학자금 대출이 얼마였냐? 8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700만 원을 넘었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부가 학자금 대출을 다 받았는데 네. 저 이거 갚았는데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갚았냐? 이 바로 대권 주자로 주목을 받으니까 출간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그 인세로 겨우 갚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정도라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거죠. 사립대 등록금을 내는 부모들은 이 해마다 캐딜락 한 대를 절벽에서 미는 꼴이다. 어머나. 그 정도 얘기를 한 사람이 또 누구냐? 전 미국의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정도였던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의대를 졸업해야 되는데 학비 때문에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을 받아야 했다. 이야. 이런 말이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고요. 지금도 미국에서 대학 등록금 얘기를 하면 버냉키 전 의장의 말이 지금도 화제가 됩니다. 듣다 보니 비싸긴 진짜 비싸네요. 진짜 비싸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지금 로스쿨이나 아니면 의대만 비싼 게 아니라 일반 대학의 등록금도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네. 당장 우리나라의 연평균 사립대 등록금이 약 750만 원, 네. 국공립대가 약 420만 원인데 그 정도 되죠. 네, 근데 미국의 사립대는 연평균 38,885달러나 되고 왜 저렇게 비싸죠? 네, 엄청나죠. 주립대 같은 이 미국 공립대 평균이 22,700달러 정도 어머. 되니까 와. 야, 이건 정말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게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요? 네, 대학 따라서는 7만 달러가 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대학이 또 많거든요. 자, 이 대학 등록금을 도대체 과연 한 푼도 빚지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미국이라 그래도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학생의 55%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네. 이게 평균 28,000달러의 빚을 진 상태로 대학을 졸업하다 보니까 자, 지금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뭐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대출 총액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우와! 이게 엄청난데 그래프를 한번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2천조.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주택 대출금을 제외한 이 미국 가계 대출금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 자, 지금 가장 규모가 큰 파란 선이 바로 학자금 대출금인데 자동차 대출금, 뭐 신용카드 대출보다 훨씬 추월하면서 쫙 앞서가는 이게 나쁜 걸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3년만 해도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대출이 가계대출에서 가장 낮았던 게 지금 압도적으로 올라갔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진짜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 갚기가 힘든 거예요. 네. 금액도 크고 정말 힘든데 그걸 보여주는 게 현재 대출자 5명 가운데 1명이 네. 50세 이상입니다. 아직도 못 갚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평생 대학 다녔을 때 대출금 갚느라 인생을 정말 낭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사태가 정말 속출하고 있으면서 와. 현재 차입자의 16%가 채무 불이행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구나. 미국 경제하고 사회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에서 이 대출금을 탕감해주겠다 뭐 이런 정책을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대출금 이 빚이 워낙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불어나는 상태니까 네. 청년들 부담은 계속해서 커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런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인 점은 뭐 괜찮은데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비탄감을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자마자 찬반 양론이 미국에서 벌어지면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올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는데 맞아요. 결국은 이게 지금 돈을 푸는 거잖아요. 코로나19 때랑 마찬가지로 화폐 가치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더 침체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닐까요? 네, 바로 맞췄습니다. 네, 많이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해보가 역시 3개월이면 이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정답을 맞추시는데요. 네네. 자, 지금 현재 무려 2,300억 달러, 약 한 309조 원 정도가 넘는 대정이 투입될 와. 계획인데 이게 많게는 500조 원이 넘는 돈이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네.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던 제임스 퍼먼 이 네. 하버드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이미 타고 있는 인플레에 수천억 달러의 휘발유를 쏟아붓는 무모한 짓이다. 무모한 이렇게 짓이다. 얘기를 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네. 게 사실은 돈 푸는 법안이었다. 그랬죠. 이런 말씀 한번 나눈 적이 그렇죠, 있잖아요. 했죠. 네네. 그런데 그거 발표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다고 해서 또? 발표한 지 또 얼마 안 돼서 역대급 재정 지출 또 발표한 거니까 미국 내에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잭슨 연설에서 이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연준이 워낙 돈을 많이 풀었고 미국 정부도 계속 돈을 풀었기 때문인데 지금이라도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또 돈을 풀어요. 그러면 이게 엇박자잖아요. 정부는 돈을 풀고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야말로 미국 정부와 연준 사이의 엇박자 때문에 세계 경제가 더 망가지는 이상한 모순에 지금 빠져버린 거죠. 아하. 근데 그런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제 다 갚았어. 대출금을. 학자금 대출 어제 네. 갚았어. 아. 오늘이 발표 났어. 어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돼? 아유. 기분 좀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학자금 뭐 갚아주면 좋긴 한데 네. 근데 문제점은 이미 열심히 살면서 이 빚을 갚아버린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지금 형평성 문제가 될 수밖에 그럼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 학자금 결국 비탕감을 해주려면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 대학은 그래도 좀 가진 사람들 그리고 네. 또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문턱이 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세금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그것도 한 해 소득이 1억 7천만 원을 버는 사람까지 이걸 세금으로 도와줘서야 되겠느냐? 부자 감세다. 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모로 공정성 논란이 일만한 요소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공화당에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책을 놓고 아주 비판과 반발이 거세다고요. 공화당은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이 미국이 정말 싫어하는 말이 또 사회주의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건 학자금 사회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주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했구나. 네, 그렇죠. 근데 백악관이 아주 이례적으로 여기에 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흥미로운 게요. 백악관이 이 공식 트위터 계정에 공식입니다. 네. 공화당 의원 한 명 한 명을 저격하는 와. 그런 글을 올리면서 반격 중인데 네. 자, 어떤 저격글인지 함께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의원의 인터뷰 영상을 그리고 공유를 하면서 자, 해당 의원이 과거 정부 정책으로부터 채무 상환을 면제받은 사실을 같이 올리는 겁니다. 자, 네. 그래서 공화당 테일러 그린 의원,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의원 같은 경우에 학자금 감면책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녀가 이 과거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이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대출 프로그램인데요. 자, 여기에서 비탕감을 받은 게 바로 당신이지 않냐. 테일러 그린 당신인데 너도 지금 정부 정책으로 비탕감을 받아놓고서 왜 학자금 정책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난을 하느냐. 네. 자, 이렇게 이례적인 이 백악관의 SNS 저격글에 대해서 이 77만 명이 좋아요를 막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된 건데 온라인에서 이 대출 탕감을 받은 공화당 의원들 명단 쫙 올리고 이렇게 네티즌들이 또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렇군요. 이번 탕감 계획이 그 의회 입법을 통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한 거라 사실 의회를 패싱했다 이런 논란이 나올 정도인데 정말 선거를 노린 그런 정책일까요? 그렇죠. 11월 중간 선거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노린 정책이 아니냐 이런 미국 내에서의 비판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공화당의 한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을 두고서 유권자들한테 뇌물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이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세였다가 이게 반등을 하면서 40%를 넘어섰다. 심지어 45%까지 갔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비탕감으로 이거 굳히기 전략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럴 만한 게요. 민주당 전통 지지층 바로 2030 세대니까 학자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비백인 유권자들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흑인 인권단체 같은 경우는 이번 탕감 규모가 너무 작다. 아예 더 화끈하게 풀어서 그래야만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더 크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흑인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입학한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원래 학자금의 95%를 빚으로 네. 계속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빚을 거의 못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학위를 받고 4년 뒤에 흑인 대출자들이 백인들보다 2만 5천 달러나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연구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학자금 문제가 일종의 미국에서 또 민감한 문제인 이 인종 불평등 문제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일종의 이 두 세력이 막 격돌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또 학자금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재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그렇죠.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근본적인 해결책 어떻게 보시나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언발에 오줌 누기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네네. 이번에 이 어떤 탕감 정책이라는 게 딱 그런 케이스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비싼 학비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건 해결하지 않고 이번에 일회성 행정명령으로 탕감을 해준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데 원래 미국의 학비라는 게 이렇게까지 비쌌던 건 아니거든요. 네. 19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는 학비가 싼 편에 속했어요. 네. 소득 대비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더니
아주 최근에 이게 학비가 갑자기 크게 오른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사실 기성세대는 싼 등록금으로 아주 값싸게 공부를 자기들은 해놓고 네. 이걸 지금 미래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한테 다 떠넘긴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주립대 등록금 사실 좀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더 이상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게 미국이 워낙 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네.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주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2012년에 네. 미국에서 진짜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투쟁 중에 하나가 단식 투쟁이거든요. 그래요? 없는 거 미국에서 이렇게 단식 투쟁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네. 들어본 적 근데 없어요.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생들이 당시에 2012년에 대학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이를 철회할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 이런 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왜요? 일이 있었길래? 얼마나 올린다고 했길래? 자, 2006년에 네. 이 등록금이 2,500달러였는데 2,500달러. 자, 캘리포니아 주립대 등록금이 해마다 뛰어오르더니 어머. 2012년에는 5,800달러가 된 겁니다. 2배도 더 넘었네요? 6년 만에 그 등록금이 2배 넘게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거보다 또 몇 배가 더 올랐지만 주식이에요? 네. 너무하다. 엄청나게 올려. 그런 주식 있으면 사겠어요. 진짜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물가에 비해서 진짜 엄청난 속도로 뛰어오른 거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1978년에 발의된 법안 때문인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원래 부동산 가격의 2%를 재산세로 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2%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면 같이 재산세가 다 뛰어오릅니다. 아, 네. 네. 그때 한 공화당 주의원이 부동산세를 대폭 낮추자면서 그때 이름이 뭐였냐면 세금 반란 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네. 왜 이렇게 이름을 전지 모르겠습니다. 네. 반란 운동인데 이 주민투표에 수만 명을 일단 서명을 얻어내고 실제로 주민투표를 했는데 그때 64%가 넘는 찬성표를 얻어냈죠. 근데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재산세를 올리더라도 전년도보다 2% 이상 못 올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산세가 집값이 오르더라도 잘 안 오른 거예요. 네. 거의 그대로인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법을 고치려면 주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네. 근데 미국은 양당 제재가 완전히 굳혀져 있기 때문에 3분의 2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 법 안 고치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자, 그런데 주 정부의 세수를 보면 정말 많은 게 다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세수인데 이렇게 재산세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네. 당연히 캘리포니아 주립대 지원도 줄어들었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주정부가 진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재정난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왕창 줄였습니다. 네. 허리대를 졸라 맸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 주립대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등록금을 해마다 올린 거예요.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엄청난 속도로 거의 수직 상승을 할 정도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러네요. 이게 정말 대학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너도나도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 금액을 받게 된 거고 그게 확 늘어난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성세대를 위한 어떤 혜택이, 감세라는 혜택이 결국은 청년들의 이 뭐 밧줄, 이게 정말 손발이 묶이는 상태가 됐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당시에 읽었던 미국의 책 제목이 세대 충돌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갖고 뭐 책이 나왔는데 그게 화제가 돼서 엄청나게 팔렸는데 네. 자, 미국에서는요. 학비 전쟁이 세대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학비가 점점 더 비싸지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 진학을 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겠네요. 공부 잘해도 이거 학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가난한 학생들은 졸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겁니다. 뭐 1, 2억씩 빚진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 부담되죠. 이거 정말 공정한 기회를 얻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